암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의학은 발달하고 먹는 것은 점점 깨끗해지고 고급화하는데 암 환자는 오히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학의 발달과 예방의학이 성행하면 질병은 줄어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현대과학의 발달에 따라 결핵, 폐렴, 콜레라 등 세균성 질환은 어느 정도 통제가 되어가고 있지만 암,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같은 질병은 나날이 그 기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급증하는 질병의 공통점은 세균 같은 병원균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선진국병이라고도 불리는 이 질병은 생활습관이 선진국화되고 풍요로워질수록 더욱 성행하는 질병입니다. 다시 말하면 먹는 것과 사는 환경이 옛날과 달라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병의 발생 원인은 우리가 사는 방식이 과거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생각해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이 풍요로워짐에 따라 과식 혹은 편식을 하게 되었고 가공 정도가 심해져서 자연과는 거리가 있는 인공식품이 되었습니다. 생활 환경은 오염되고 자연과는 점점 멀어져 인공적인 것에 둘러싸여 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편리한 교통수단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인 움직임이 줄어 사람들의 운동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겹쳐서 현대병 소위 선진국병이라고 일컫는 암과 같은 질병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와 비교하면 소금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소금은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난 이후 끊임없이 먹어왔습니다. 먹지 않으면 생명체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도 쉬지 않고 계속 먹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만드는 방식은 현대에 이르기 전까지 오랜 세월 동안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가 소금을 섭취한 긴 시간 동안 구성 성분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소금이 현대에 들어와서 변했습니다. 원시시대 육식을 주로 하던 시대라면 잡아먹은 동물 속의 소금으로도 충분했을지도 모르지만 육식만이 아니라 채식 혹은 곡식 등을 먹으면서 인간은 소금을 인위적으로 섭취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생각해낸 소금 만드는 방법은 암염을 캐어 먹든가 염호 혹은 염정 아니면 바닷물을 증발시켜 소금을 제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몇 가지 기술적인 발전이 있었지만 그 원리는 변하지 않았고 따라서 성분 또한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금만이 아니라 비록 거칠지만 소금과 함께 있는 미네랄을 같이 먹었고 그 성분은 오랜 세월 동안 변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현대에 들어 과학이 발달한 결과 물질의 성분들이 하나, 둘 규명되면서 소금이 나트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트륨 이외의 인체에 꼭 필요한 미네랄을 불필요한 불순물로 인식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순도 높은 소금 즉 염화나트륨이 99% 되는 소금이 최고라는 잘못된 상식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염화나트륨이 많은 소금만을 먹어야 한다는 법까지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 결과 사람들은 염화나트륨 99% 화학기호 NaCl만을 소금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들 소금을 첨가한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이른바 소금의 근대화, 현대화였고 이를 기점으로 하여 우리는 각종 세균과는 관련이 없는 현대 질병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즉 근대화와 함께 우리 음식에 있어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소금의 변화였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변화된 소금이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에 들어가고 각종 인스턴트 식품에 들어가게 되었고 우리의 식생활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소금의 암흑기였습니다. 전부터 먹었던 자염은 사라졌고 새로이 등장한 천일염은 불순물이 많다는 이유로 식염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깨끗이 씻어서 다시 건조시키는 과정을 밟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얼마 존재하지 않은 미네랄마저 씻어내버렸습니다. 나아가 첨단 기계를 이용하여 모든 미네랄을 제거하고 순도 99%의 순수소금에 가까운 소금을 만들어 그것이 최고인 양 자랑하였고 그것만을 식용소금으로 취급했습니다. 사실 전통 소금으로 알고 있는 천일염은 옛날 조상들이 만들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자기 나라의 소금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한국을
그 전진기지로 삼고 대대적인 천일염전을 한국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연평부소태 끓이는 방식, 황토염 등 그 이전까지 한국 사람들이 생산하던 전통 미네랄, 소금 제조 방식을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없애버렸습니다. 자염과 황토염은 끓이는 과정에서 마그네슘의 쓴맛이 일부 제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금을 제조하고 난 후 포함된 마그네슘 등의 간수 성분을 빼는 절차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천일염보다 맛은 좋고 미네랄 함량은 많습니다. 반면 천일염은 마그네슘 등의 간수 성분이 포함이 되면 맛이 써지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따로 없기 때문에 몸에 유익한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부를 제거하는 전략을 택한 결과 미네랄 함량이 대폭 줄어든 소금이 되었습니다. 암은 미네랄을 싫어하고 미네랄 또한 암을 싫어합니다. 한자로 암이라는 글자를 쓰면 이 됩니다. 입구자가 3개나 들어있으며 뇌산자가 들어있습니다.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많이 먹어서 독소가 산처럼 쌓여 생기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많이는 먹지만 미네랄 소금을 먹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병인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소화와 흡수, 운반, 에너지 전환, 전달, 신경 전달, 효소 제조, 장기 작동, 폐기물 배출을 담당하는 것이 미네랄입니다. 부족하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들 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독소가 쌓이게 되고 그것이 암입니다. 유방암이, 자궁암이, 피부암이, 췌장암이, 골수암이 소금 때문이라는 근거가 있을까요? 위암이, 대장암이 소금이라는 근거가 있을까요? 그런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소금 때문이라면 위장과 대장 사이에 있는 소장암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암은 없습니다. 심장암도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짠 부분은 어떤 장기일까요? 신체 중에 선인들의 지혜의 결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소금 염자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염통 즉 심장입니다. 신체 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암을 막아주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소금과 또 직접 관련이 있는 장기가 있습니다. 바로 위장입니다. 위에는 끊임없이 위산이 뿜어져 나옵니다. 즉 염산이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염산은 강력한 힘으로 소화를 돕고 음식과 함께 들어온 각종 세균을 박멸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균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 있고 우리의 피부에 붙어 있으며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 몸속으로 수시로 들어옵니다. 만약 위에서 그 많은 세균이 죽지 않고 장으로 넘어온다면 어찌 될까요? 장은 각종 부패균으로 가득 차서 인간은 곧 죽고 말 것입니다. 염산이 살균해 주기 때문에 소독이 되고 소화된 음식이 장에서 흡수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염산의 원료가 소금입니다. 소금의 NaCl 중에 Cl이 염산이 되어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나트륨은 또한 단백질의 소화 흡수를 돕고 나트륨 이온이 없으면 단백질은 장에서 흡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소금의 독특한 작용 때문입니다. 소금을 고기 육류, 생선에 뿌리면 단백질을 굳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기의 육즙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고기를 구워 먹었을 때 겉은 익어 딱딱해져도 속은 육즙이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이 소금이 염도가 낮아지면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기가 몸속으로 들어와서 섞이는 과정에서 염도가 낮아지면 단백질은 분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흡수를 도와주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단백질 덩어리인 달걀, 치킨을 생각해 봅시다. 소금 없이 먹을 수 있을까요? 힘들게 먹은 음식은 소금이 없다면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소금이 있어야 소화가 됩니다. 이처럼 소금은 우리 몸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으로 인해 암이 생길 가능성은 없다는 것입니다.